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4년 9월 9일 월요일 장 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장을 어떻게 보셨나요? 참 오늘 해석적으로 정말 중요한 갭 큰 하락 후 하루 종일 반등하면서 끼인 자리 양봉을 완성하는 해석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봉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개장과 동시에 이제 장 전 물량들을 체크하면서 오늘 주말 동안에 시장을 상당히 이제 걱정스럽게 만들었었는데 뭐 언론이나 등등 이제 상황들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8월 초반에 이제 흔들었던 것을 보고 많이 우려를 했었는데, 야, 그거를 또 역이용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겠거니 하면서 아침에 제가 8시 45분 요때 이제 프리장 시작할 때 의외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일단 대응 잘 해야 한다. 시나리오상 제가 어제 마감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시나리오상 첫 번째 시나리오 1시간 30분 이내에 반전에서 이제 크게 끌고 올라오는 장대 양봉을 만드는 그런 끼인 자리 양봉을 만드는 형태, 의외의 모습이죠. 시장을 상당히 공포감으로 시작하게 만든 다음에 끌고 올라오는 거니까요. 자, 어쨌든 오늘 그런 장이 나타나서 어떤 해석을 또 해야 하는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미국 이야기부터 순서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요 인사들 발언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첫 번째, 굴스비 시카고 여는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에 도달하고 있고 노동시장이 냉각되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의 통화 긴축은 의미가 없으며 수차례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옐런 재무장관은 고용보고서 결과에 대해 다소 둔화된 것은 맞지만 노동시장이 양호하고 경기 둔화로 해석될 요인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또 자신감을 또 표현했죠. 난 미국 은행 리스크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 은행이 이제 자산 건전성이 악화됐다라는 소식인데요. 연방예금공사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권은 2분기에 영업이익이 715억 달러로 전년 동기비 11.4%가 증가했으나 신용카드 연체 및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 증가 등으로 인해 2분기 대출 순손실률은 3bp 상승한 0.68%로 10년 내 최고를 기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금리 인하 시 일부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개선될 수는 있으나 한계에 다다를수록 이제 금리 인하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견뎌내기가 어렵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개인이 돈을 빌렸는데 이제 더 이상 이자를 낼 여력이 없어요. 근데 앞으로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해서 당장 진짜 이자가 뚝 반으로 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 버텨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금리 인하 전망이 있어도. 그래서 지금 그런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것도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이제 우리 장으로 넘어와서 개장 전 체크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9월 9일 월요일 장 시작하기 전에 나스닥 선물이 전일 금요일 종료 시에 3% 정도 빠졌었죠. 큰 폭의 개파락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후 의외의 강세 모습, 원웨이성 반등 마감을 만들었습니다. 위클리 옵션 월요일 거 만기일이었고요. 개인은 340 중심 위아래 콜옵션, 풋옵션 모두 양매수를 했고요. 코스피 200은 340.18로 동전 세우기 종료를 했습니다. 이제 홀이냐 짝이냐, 340 콜이냐, 340 밑에냐, 340을 중심으로 두고 위로 많이 가냐, 아래로 많이 가냐, 그 배팅은 모두 다 개인들에게 맡겨두고 결국에는 340을 중심에 둔 그냥 동전 세운 방식. 동전의 앞면도 아니고 뒷면도 아닌 거의 동전 세우는 정도로 끝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외국인 월물 풋옵션 추가 매수 여부를 체크해야 했는데 19억 추가 매수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5거래일 연속 계속 외국인으로 환매수를 하고 있죠. 프로그램 매동 체크 해야 했는데 오늘 1959억 추가 매도를 통해서 프로그램 연속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 매수로 전환되는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라이브 방송이나 장중에 이제 정혜원방에 언급드리기를 지금 프로그램 매동은 여기서 내려오는지 빗각, 제가 중심 빗각 요 안에서 요 밑으로 이제 언더슈팅이 나왔을 때 요 하단에서는 프로그램이 매수로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는 매도로 대응합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오늘 아침 빼고는 다 그 빗각 추세 위에서 움직였죠. 그러니까 오늘 비차익 프로그램
프로그램 비차익 또 매도가 2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2,500억까지 갔다가 조금 완화됐는데 어쨌든 프로그램이 요 밑에까지 언더슈팅이 나와야 비로소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줬고요. 최근에 프로그램 매도는 이 구간 전체 다 매도를 한 겁니다. 특히나 요날부터 대량 매도를 시작했죠. 연속 매도에 매도. 근데 여기서부터 대량 매도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결국 이 프로그램이 포지션을 잡는 이 비차익 매도가 매수로 전환되는 대량 매수로 전환되는 그 날에 어떤 포인트를 포착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만 가지고 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 조건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결국엔 오늘 실패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게 성공했어요? 오늘은 코스닥이 성공했습니다. 먼저 코스피보다 먼저 더 악질적으로 빠졌던 코스닥. 지난번에는 뭐 코스닥 이 현물이 뭐 역대 최대급으로 매도가 나왔었죠. 외국인들 중심으로. 자, 근데 오늘은 외국인들이 현물에 대해서도 코스닥은 866억 샀고요. 비차익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도 매매도 이제 코스닥에서는 1246억 매수로 돌아왔습니다.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코스닥만큼은 700 언더부터는 이제 저점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누가? 프로그램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오늘 저점을 깨지 않는 자리에서 이제 700 밑으로는 일단 저점 인식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게 코스닥에 국한돼서 움직인 거지 코스피가 안 따라주면 결국에는 코스닥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나마 오늘은 바닥 잡는 수급은 코스닥이 더 괜찮았다라는 거죠. 오늘 전체적으로 바이오들이 좀 괜찮았어요. 물론 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는 오늘도 개인들이 뭐 조금만 올라가도 계속 달라붙으니까 그런 것도 잊혀지기 전까지는 계속 침체형으로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만 올라갔다 또 하락하고 또 올라갔다 또 하락하고 또 이렇게 저점 경신할 가능성이 높지만 지난번에 제가 언급드렸던 요 시기 이후로는 계속 그렇죠. 에코프로 BM이 지난번에 제가 이 주봉 깰 때 자 여기 보기 로그 적용해서 월봉인가요? 여기 깰 때 자 여기 깰 때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 깨고 여기 돌파 못해서 이거 양봉으로 안착 이런 식으로 못하면 장기 침체형으로 간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기술적 흐름이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부터 지금 계속 똑같이 그러고 있죠. 몇 개월째 지금 5개월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개월째. 그러니까 계속 개인들한테 잊혀져야 돼요. 결국에는 이렇게 슬쩍 돌아 올릴 때 개인들이 자꾸만 사주니까 어쩔 수 없이 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잊혀질 때까지 올렸는데 개인들이 팔 때까지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다가 한번 번쩍 올라오잖아요. 그때 상황을 살펴야 돼요. 개인들이 버리는지 다시 따라붙는지 그런 시점을 좀 포착해야 되고 어쨌든 2차 전지는 지금 또 오늘도 약세였지만 오늘은 대체적으로 바이오 쪽에서 특히 비만 치료제 중심으로는 좀 많이 끌고 올라오면서 양봉을 만들었죠. 그래서 코스닥도 괜찮게 좀 개선을 수급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코스피는 여전히 삼성전자가 69,000원을 깬 시점 이후로 반도체 쪽에서 계속 엑시트가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는 아직도 팔아야 될 물량 외국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죠. 앞으로 3억 주 이상을 더 팔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언제까지? 기간은 모르겠어요. 길게 산 만큼 1, 2년 산 만큼 1, 2년 동안 후퇴해서 3억 주 이상을 팔면 외국인들은 그 수급이 외국인들은 그 보유 포지션이 50% 정도로 이제 축소가 됩니다. 보유 비중이. 근데 지금은 아직 55.8%, 55.7% 이렇게 되고 있죠. 줄어들 또 팔 수 있는 팔아야 될 물량들이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가고요. 부족하신 분들은 리뷰 영상, 마감 리뷰 영상, 이전 영상들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8월 2일에 말씀드렸던 그 영상이 있어요. 8월 2일 마감 영상.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주말 리뷰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길어요. 53분짜리 영상입니다. 이거 마감 때 제가 53분 찍었던 거 처음이에요. 보통 아무리 길어도 30분 좀 넘는 정도고 일반적으로 20분대 초반 이렇게 초중반 이렇게 찍는데 이날 8월 2일 마감 영상은 53분이에요. 그 이유가 있겠죠. 왜 저 때는 길게 찍어야만 했을까? 시장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기 때문에 이때를 중심으로 두고 너무나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됐기 때문이죠. 물론 그 전에 저는 예견을 했지만 이때라도 뭔가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기 하락 추세장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꼭 끝까지 생각해 보시고 봐야 합니다라는 이 제목의 영상을 53분짜리 영상을 8월 2일 마감 영상을 반드시 공부해 보시고 이 이후에도 최근에 있는 영상들에서 리스크 요인들 파악된 그런 영상들을 공부해 보신다면은 조금 시야가 좀 다르게 넓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오늘은 반복되고 중복되는 것들은 조금 제외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프로그램 매동 체크 얘기하다 길어졌는데 1959억 추가 매도가 오늘도 만들어지면서 연속 매도세가 지속됐고요. 시장 패닉 투매 발생에 유의해야 했지만 오늘은 시작과 함께 그 모습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침 개파락이 전부였고요. 굳이 한다면 프리장 정도. 그러나 단기적인 반발 매수에 의한 양봉에 그치는 수급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반대 매매 일정 시간 있었죠. 9시부터 주식 현물 하한가 강제 주문 반대 매매가 있었으나 오늘 대부분 잡아먹으면서 시작했죠. 제가 그런 것들을 포착하면서 오늘 의외의 모습이 될 수 있겠구나도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요. 10시 CFD 반대 매매 있었고 12시에 선물 옵션 반대 매매가 있었습니다. 9월부터 선물 옵션 관련 증거금이 크게 올라가지고 반대 매매가 많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다만 주식 반대 매매처럼 한 방에 12시 돼서 빵 터지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미리 반대 매매 물량을 직접적으로 체크해서 이전 그 반대 매매되는 시간 12시 이전에 분할로 스스로 그 위기에 처한 개인들이 스스로 청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2시 이전부터 이게 다 이미 나오기 때문에 1시간 전부터 계속 나오기 때문에 12시에 한 방에 빵 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건 주식처럼 강제로 반대 매매 주문을 취소할 수 없을 때 첫 그 시작 처음에 하한가 주문이 걸리는 경우가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오후 2시에 스탁론 반대 매매 일정까지 있었습니다. 자, 장중에 체크한 내용입니다. 8시 45분 되기 전에 옵션 예상 체결을 제가 늘 집중합니다. 그걸 보면서 갑자기 든 생각이었어요. 오늘 제가 주말 리뷰 방송을 끝나고 시나리오 2가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오늘 장전 거래를 보다 보니 문득 갑자기 이제 시작 전에 갑자기 이거 뭐야? 이건 뭐야?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 사이에 이제 8월 초 시장을 이 폭락이 나왔던 요 시장을 경험한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공포감을 좀 심어줬죠. 언론도 그렇고 그죠? 이제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런 주말이었죠. 그렇게 심어준 뒤 오늘 갭 하락을 크게 만들면서 오히려 역으로 반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의외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언급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정혜원방 포함해가지고 구독자 텔레그램 방에도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아침 8시 44분, 45분이죠. 8월 5일을 아침 프리장 시작할 때 그때죠. 8월 5일을 겪은 상태라 공포감이 많아서 의외의 모습도 장중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제 마감 영상에서 말씀드린 큰 시나리오 2가지를 잘 생각해보면서 시장 대응해봐야겠습니다라고 적어드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 포인트 접어드리고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정혜원 교육반에서 어쨌든 주말 리뷰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2가지 중 끼인 자리 양봉이 조금 더 빨리 발생하게 되는 건데 라는 생각으로 8시 45분 개장과 동시에 안내 메시지를 드렸던 거고요. 어떻게 의외의 모습이 출현할 수 있다. 의외의 모습은 뭐예요? 걱정했던 것보다 괜찮을 거다. 어떻게 위로 끌어올리면서 끼인 자리 양봉을 만드는 거죠. 제가 주말에 말씀드렸던 리뷰 영상에서 그 시나리오 2가지가 뭔데요? 자, 복습해 볼게요. 주말에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2가지 그대로 다시 보기입니다. 양봉 3개가 나온 변동성 지수는 30에서 40포인트로 크게 급등하며 장중 변동성이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오늘 개파락에 29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30에 육박했죠. 그런데 그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줄어들었죠. 변동성 지수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확정이 됐으면 변동성 지수는 30에서 40포인트로 크게 올라갔겠죠. 29까지 갔으니까. 그런데 다시 전일 종가를 향해서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변동성 지수가 오늘 차분히 내려앉았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 싸움에서 이제 금요일까지 크게 쌓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월요일에 어느 쪽으로 개인들이 향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양매수냐 한쪽으로 쏠리냐. 근데 양매수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올라온 다음에 이제 전일 종가와 이제 합쳐져 가지고 균형을 맞추는 상태였는데 막판에는 이제 좀 풋옵션이 조금 많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좀 더 끌고 올라오는 경향을 보였죠. 그래서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렸던 그 공간들 처음에 요 자리부터 1차 요 자리, 그 다음 단계적으로 요 자리,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흔들고 나서 하루 이제 종일 올라가는 구조 가서 340 정도 선에서 한 차례 반응이 나오고 그걸 뚫고 올라가서 이제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확장되는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점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럼 뭐 2가지 시나리오 뭔데요? 첫 번째 이거죠. 갭 하락 후. 자, 오늘 갭 하락까지 나왔죠? 빗각 추세대 언더슈팅 자리에서 나왔나요?
갭 하락후 빗각 추세 언더슈팅 자리 나왔나요? 네, 조금이라도 내려갔죠. 거기서 프로그램 매수 반응이 나왔죠. 지금 여기서 올라온 빗각 그어진 거 여기 언더슈팅, 요 빗각 하단 자리라는 거예요. 빗각을 밀린 자, 빗각에서 밀린 자리, 언더슈팅 자리에서 1시간 30분 이내에 꼬리 달고 양봉으로 종료. 근데 꼬리를 달았긴 달았지만 금방이었죠. 아침에 10분 내에 달았습니다. 어쨌든 1번 시나리오에 가깝게 시장이 흘러갔죠. 그래서 이걸 의외의 모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강한 상태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 갭 하락후 851 저점을 위협하면서 이제 투매까지 유발하면서 지속적으로 밀리는 장세, 크게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는 장세. 그런데 아침 상황을 보니까 야, 이거 아니다, 이거 의외로 이거 이쪽으로 강하게 갈 수도 있겠다, 공포감을 많이 심어줘 놓고 오히려 그걸 역이용해 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언급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크게 하락한 후 꼬리를 단다면 반드시 외국인이 저점 선언을 하는지 보셔야 된다, 이거죠. 여기서 과연 외국인이 저점 선언을 했냐 이거예요. 저는 안 했다고 봅니다. 여기서도 안 했습니다. 여기서도 안 한 외국인들이 여기서라고 저점 선언을 할까요? 여기 저점입니다 하고 매수 들어오는 걸 여기서도 안 했는데, 10%나 하락한 요날도 안 했는데 오늘 할까요? 안 했다라는 겁니다.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게 8월 5일처럼 애매하거나 없다면 함부로 저점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자체의 양봉일 뿐이에요. 물론 이게 한 2, 3일 더 갈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인 거라는 겁니다. 이게 전체의 흐름을 덮어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그래서 1번 시나리오, 즉 지금 오늘 시나리오 이상으로 간다고 해도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급락장 혹은 대세 하락장 진행 속에서 끼인 자리 양봉, 기술적 반등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끼인 자리 양봉, 이렇게 하락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양봉 껴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락 추세에 있는데 중간에 양봉들이 이렇게 껴있는 거, 이거 뭐 서프라임 때도 뭐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이 구간 동안에. 근데 그게 결국에는 꼬이게 만드는 그 흐름이라고요. 이것 때문에 다 속아요. 이거를 제대로 판단할 수가 참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 만들 때 수급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락하는 대세 하락 장세에서 중간에 껴있는 양봉 때, 그 양봉 흐름, 반등 흐름 때 판단하는 게 또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주목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당일 생긴 갭을 모두 마감하는 끼인 자리 양봉이 출현했죠. 그래서 반발 매수 양봉으로 마무리됐다라는 거, 오늘 당일에 대해서는요. 자, 외국인 선물은 신규 매도 플러스 환매수 조합으로 초반에는 환매수가 우위였다가 결국에는 그걸 다 뱉어내고 매도 마감으로 끝났습니다. 금융투자 선물은 신규 매수 플러스 환매도 조합으로 신규 매수가 우위였고요. 투신은 선물을 신규 매도 플러스 환매수 조합으로 신규 매도가 우위인 상태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죠. 위클리 옵션 종가 싸움은 코스피 200이 339.98에서 동시효과 진입해서 340.18로 끝났고, 거의 340의 균형을 맞추는 동전 세우기 양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가는 340이었고요. 개인들은 양매수였지만 340을 끼고 위아래 사는 양매수였지만 340 위클리 풋은 개인이 오후장에 청산을 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340 위클리 콜은 0.26으로 진입해서 0.18로 끝났고요. 340 위클리 풋은 0.29로 진입해서 0으로 끝나는 거의 뭐 양광 장세, 둘 다 죽는 장세가 되었고요.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 추정치는 이제 기실현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개인들이 33억을 양매수로 다 날린 거죠. 풀이가 다 빠졌을 테니까. 외국인은 10억을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고 금융투자는 약 25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인이 그 손실 본 것을 나머지 두 주체가 가져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월 12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이제 불과 화, 수, 목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월물 옵션 단독, 이날은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내만여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월물 옵션 단독 포지션과 선물 옵션 합성 포지션 두 가지로 나눠서 한 번씩 간단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 월물 옵션 단독 포지션 현황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전체적으로 양매도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좀 더 크게 볼까요? 전체적으로 양매도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수익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을 다 잘라냈죠. 이제는 외국인은 어떤 구간에 가도 손실입니다. 이미 실현할 거 다 실현해 놓은 상태예요. 현재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대해서는 손실이라는 겁니다. 어떤 구간에 가도요. 이미 외국인은 실현 수익을 한 370억 정도 본 상태예요. 그러니까 370억을 뱉어내지만 않으면 됩니다. 어딥니까? 여기네요. 한 요 정도 되겠죠. 여기가 500억이니까 여기서 이 정도. 그쵸? 실질적으로 370. 자, 다시 여기 이제 370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고기를 잘라내는 거야. 실질적으로 요 위에서는 외국인은 그래도 손실은 아니다. 이미 벌어들인 게 있기 때문에. 어디서요? 옵션에서요. 옵션에서 9월물에서는 적어도 요 안에 들어가면은 그래도 손실은 아니다.
수익도 아니지만 수익도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 어딥니까? 넓어요. 한 344에서 360선입니다. 지금 코스피 200이 340이니까 실제로 조금 반등이 나와야 외국인은 손실을 축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평가에서는 손실을 축소하고 전체적으로 합치면 수익이라는 거예요. 저 안에 들어와야 수익인 거니까. 그럼 과연 외국인들이 그걸 위해서 오늘 올렸을까? 그럴 수도 있죠. 여기 가면 손실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양봉이 나왔을 확률이 있는 거죠. 외국인들이 끌어올리면서 어떤 걸로 끌어올렸어요? 선물로 끌어올렸죠. 선물 장중에 2시까지 거의 2시 가까이까지 계속 사들였잖아요. 3천억 이상. 근데 지수를 유지하면서 자기들은 쏙 단타치고 빠져나온 거죠. 금융투자가 끌고 오는 것에다가 쓱 빠진 거죠. 네. 영리하게 빠졌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개인 월물 아니다.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볼게요. 아까 전에 자 외국인 옵션 단독 포지션 이거죠. 아까 방금 봤죠? 그럼 선물을 여기서 합성해 볼게요. 선물을 합성해 보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세요. 비슷하죠. 지금 선물에 대해서 포지션이 없다라는 겁니다. 있어도 굳이 약간 약상방 거의 없어요. 미세합니다. 옵션이랑 포지션이 똑같아요. 선물 옵션 합쳐도 선물을 합쳐도 똑같습니다. 선물이 영향력이 이번에 없다라는 거예요. 단타만 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 월물 단독 포지션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돼요? 야 옵션 잡으려면 개인들 옵션 군침 돈다. 어디로 가면 하방. 근데 외국인이 여기로 가면 불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거는 그냥 아유 저거 아쉽지만 못 먹겠네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포지션을 유지한다면요. 이렇게 찔끔찔끔 풋옵션 매도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다면 굳이 저걸 먹으러 갈 이유는 없겠죠. 그렇죠? 차라리 개인들 수익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이 더 합리적이겠죠. 어디요? 345에서 360 사이. 아까 외국인이 수익을 어떻게 해요? 그나마 제일 많이 살릴 수 있는 지점이었죠. 현재 코스피 200 340입니다. 조금 더 끌어올려야 여기 안에 들어올 수 있겠죠. 굳이 이걸 먹으려고. 근데 외국인이 맘만 먹으면 풋옵션을 갑자기 미친듯이 갑자기 사가지고 맘만 먹으면 포지션을 바꾸고 양매도 포지션에서 포지션을 바꾸면 이렇게 올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풋옵션을 많이 사면 맘만 먹고 순식간에 한 100억 원 사가지고 50억 100억 원 사가지고 이쪽으로 돌려버리면 적극적으로 사서 돌려버리면 얘를 노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솔직히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정말 큰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CPI가 껴있어서 조금 불안하긴 한데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시간을 좀 끄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10월물이 문제지. 혹은 11월물 연말이나 그쵸. 대선 끝나고. 자 개인의 여기서 개인 선물 포지션을 합쳐보겠습니다. 개인 선물 포지션 합치면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좀 더 커지죠. 그 진폭이 좀 더 커지죠. 자 어쨌든 선물을 합성하면 개인은 하방으로도 먹습니다. 선물로 먹게 되죠. 선물이 하방 배팅이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종합적으로 개인은 롤오버 비율이 좀 낮기 때문에 선물 이렇게 가면 먹여주겠다. 안돼 올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을 더 할 수 있겠죠. 345에서 360이 혹은 그 이상이 선물에서는 개인들의 손실을 보는 방향이 진행됩니다. 뭐예요? 방금 전에 지금 네 가지를 봤죠? 외국인 선물 옵션 합성 포지션, 그 다음에 옵션 단독 포지션, 그 다음에 개인 옵션 단독 포지션, 선물 옵션 합성 포지션 네 가지를 봤죠. 근데 모두 345에서 360 정도로 가면 공통적으로 합리적이에요. 현재까지는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금융투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금융투자는 옵션 단독으로는 이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양매수네요. 야 옵션 콜도 사고 풋도 사놨습니다. 어때요? 금융투자는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유리합니다. 여기로 가면 유리해요. 옵션에서는. 그러면 345에서 360으로 가면 금융투자 입장에서 제일 불리해요. 여기서는 수익이 이제 없어요. 그럼 금융투자가 이번에 수익이 0입니까? 여기 가면 0인데? 보시면 여기 가면 거의 0에 가까워지는데 금융투자가 그러면은 여기 아까 전에 345, 360 사이가 합리적인데 여기 가면 0이잖아요. 그러면 금융투자 여기 가는 거 좋아해요? 상관없습니다. 왜요? 이미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미 금융투자는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팔았어요. 외국인 반대로 잡아줬다. 외국인은 여기서 팔고 여기서 환매수를 했죠. 금융투자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습니다. 수익이 많이 남았겠죠? 금융투자는 지금 옵션에서만 사실 옵션 수익은 별로 크지 않아요. 저거 선물로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옵션에서는 한 80억 정도 수익 이미 실현한 걸로 보이고 아니다.
옵션에서는 좀 애매하네요. 옵션 말고 선물 옵션을 합쳐가지고, 왜냐면 선물 수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선물에서 저기서 600억 이상 벌어들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수익이 났어요. 추정 수익으로 600억 이상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마이너스 600억 깨지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이미 벌어들인 게 있으니까. 그래서 뭐 수익이 더 늘어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금융투자는 굳이 무리하지 않을 거다. 이걸 위해서, 멀리 뻗어나가는 것을 위해서 아주 무리하지는 않을 거다. 여기에 선물을 합성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풋옵션 쪽이 죽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뭐예요? 방금 전에 옵션만 그런 거지 선물까지 합성해보니까 금융투자도 350과 360 사이 괜찮더라가 됩니다. 그쵸? 345, 360 금융투자도 괜찮았었네. 이미 벌어들인 돈 많았지만 진짜 더 좋아지네. 단 옵션에서는 더 이상 수익이 없겠네. 요 정도 느낌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포지션이 전체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변하면 여기서 이제 확장 그 범위를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345선에서 360선. 근데 요게 이제 대충 파악한 거죠. 아까 전에 345를 딱 자로 잰 듯한 게 아니라 그냥 언저리예요. 340 한 초반에서 360선. 요 정도에 진입을 했을 때 모두를 만족시키는 자리인 것 같더라 라는 겁니다. 어떨 때요? 수급이 급격하게 정말 큰 범위로 변하지 않는 이상, 마지막 3일 동안 예를 들어서 막 갑자기 조 단위 이상 매수가 들어온다든가, 선물로 조 단위 이상 매도가 들어온다든가, 월물 옵션에서 막 갑자기 1, 200억, 2, 300억 막 미친 듯이 거래가 막 들어오면서 포지션을 바꿔버린다든가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일단 선물 옵션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가 적합한 지점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현물이 개입하는 순간에 조금 틀어질 수도 있겠죠. 워낙 현물 규모가 외국인들이 많이 사놨으니까. 근데 만기가 3일 남은 시점에서 만기물이 더 중요하겠죠. 참고해 보시고요. 현재 이런 상태, 물론 최적 상태일 뿐입니다. 항상 최적 상태로 시장이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합리적인 것은 있습니다. 합리적인 것은 곧 확률을 의미합니다. 확률적으로 어디가 더 높은지 생각해 보신다면 아까가 적합한 자리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그 자리가 어디예요? 지금 베이시스가 어차피 만기니까 거의 0으로 수렴할 거예요. 그래서 선물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자리부터예요. 그렇죠? 거의 지금 자리부터죠. 지금 자리부터 360선 언더예요. 자, 딱 보니까 여기네요. 빗각을 넘기지는 않겠다 의지를 보이고 있죠. 며칠 안 남아요. 이틀 3일밖에 아니에요. 여기네. 자, 요 정도는 넘기지 않겠다. 왜? 옵션 매도도 있으니까 외국인들. 근데 종합적으로 봐도 빗각 상단 그 정도 범위가 이번에 마지노선이다. 좀 더 가면 360선이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는 좀 많으니까 적합 범위는 지금부터 그래도 3일 반등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되겠다. 그러나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포지션 포기하는 거래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요? CPI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에서 사건이 터지면 CPI가 그냥 충격이, 지금 믿었던 게 다 깨져버리면, 예를 들어서 물가는 목표대로 가고 있는데 이가 전제 조건이었으니까 갑자기 이번에 CPI가 물가가 목표대로 가지 않는 게 나온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나스닥도 일시적으로 좀 너무 과대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반등을 좀 해주는 게 합리적이긴 합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도 괜찮네요. 니케이 선물도 막 2.8% 올라가고 나스닥도 0.7% 올라가고 있고 나쁘진 않습니다. 하도 많이 떨어져서 단기적으로.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반등을 해준다면 충분히 그게 가능하기도 하죠. 다만 위험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그리고 그게 전체적으로 추세의 상승 반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요? 거기 수급이 안 따라오니까. 그게 다니까. 왜? 어떤 수급이에요? 만기 수급이 다니까. 당장 목요일에 만기에 따른 수급이라는 거예요. 그 뒤를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선물은 롤오버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겠죠. 네, 롤오버. 그래서 이 롤오버라는 무기가 얼마나 진행되는지, 스프레드 거래를 통해 롤오버를 얼마나 하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는 남은 화수목에 좀 체크를 할 거고요. 자, 이제 이어서 장마감 포인트입니다. 외국인 결국 오늘 선물 3천억대 매수했던 것 당일 단타로 다 매도 전환하고 마감했습니다. 네, 최종 351억 매도를 했죠. 아, 외국인 형들 진짜 뭐 하는 거야 이거. 우리 선물을 진짜 끝까지 사주질 않습니다. 뭐 팔지도 않아요. 사고 팔고만 반복할 뿐입니다. 오늘도 뭐 2시까지 이렇게 계속 사면 뭐합니까? 결국엔 2시 넘어가지고 다 팔고 351억 매도로 끝나는데요.
계속 단타만 치는 거예요. 요즘 계속 단타 치는 단타쟁이들 외국인들 중립 포지션이 없어요. 선물에서 방향성을 안 주기 때문에 정말 매매하기 거북합니다. 판단하기 너무 어려워요. 예전처럼 외국인들이 6조 원까지 이렇게 사들이는 경우가 없어요. 지금 포지션이 계속 0입니다. 아니 여기서도 0이었는데 여기서도 0이에요. 여기서도 0이에요.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거 다 0이에요. 0. 6조 원까지 산 이 시점, 외국인 선물 매수가 6조 원까지 이렇게 늘어났던 이 시점이 여기 와서는 00000입니다. 뭐 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외국인들이 갑자기 포지션을 안 잡아요. 단타만 칩니다. 우리 시장을 단기 ATM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상해. 거북해요. 솔직히 그죠? 그러면서 69,000원 중요 라인을 깨버린 삼성전자 중심으로 현물 매도가 지속됩니다. 오늘은 5,421억 매도가 있었죠. 월물 콜옵션도 한 달 내내 매도를 합니다. 8월 13일 이후로 하루 1억 매수 빼고 매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콜옵션에서.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아까 전에 포지션을 본 것처럼 절대로 9월 12일까지 남은 시간 동안 상단 마감을 시켜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반등이 나와도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거죠. 콜 매도가 오늘도 30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1959억이 나왔습니다. 프로그램도 계속 매도하네요. 그 다음에 오늘 달러 선물이 오늘 5,600억이나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그래서 환율도 이제 여기 다지고 있죠. 지금 보시면 여기 480 라인에서 이렇게 다지고 있죠. 지난번에 여기처럼 여기 부분처럼 여기가 언제예요? 작년 말입니다. 작년 말처럼 여기 요 부분에서 다지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거기서 주로 많이 샀죠. 월봉 장기 추세, 중장기 추세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저점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환율이 여기서 반등할 여지가 있겠다라는 거 보시고 깬다면 그거 깨네 하면서 거기에 맞게 또 풀어가야겠죠. 자, 그리고 변동성 지수는 29포인트까지 올라서 시작했다가 하락 마감했고요. 시장이 하락으로 크게 낙폭을 키우지 않고 아침 개파락 후 천천히 올라오며 회복했기에 변동성 지수는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합수급으로 외국인 중심으로 전혀 바닥 저점을 선언하는 거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매수해주던 선물도 지속적으로 단타 성향으로 끝내고 오히려 개인에게 안도감을 심어주려는 건지 자꾸만 부담스러운 수급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 5일도 저점 인식이 없었는데 과연 오늘 저점 인식을 해줄까 싶은 움직임이었는데 역시나 그런 수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일정 남은 거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9일 월요일 미국 고용동향지수 있고요. 이제 좀 있으면 발표하는 거죠. 이제 8월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 있습니다. 9월 10일 화요일 미국 대선 2차 TV 토론이 시작됩니다. 9월 11일 수요일 미국 8월 CPI 발표 있죠. 예상치는 헤드라인 2.6%, 근원 3.2%. 인데요. 이러한 전망에 부합한다면 인플레이션이 근원 PCE 기준으로 연 2%를 기록하여 연준의 목표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고 최근 발표된 고용 데이터를 볼 때 고용 냉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에 전체적으로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는 100% 확실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25bp냐 B컷 50bp냐 인데 현재로서는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고용 데이터를 고려하여 50bp 인하 확률이 더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이제 페드워치를 보면은 이렇게 50bp 인하 확률이 25%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25bp가 그래도 조금 더 유력하겠다 정도의 느낌이 드는 정도예요. 그러나 이 불씨는 아직 살아있죠.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CPI 결과 보고 갑자기 50bp가 부각될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그래도 25bp로 한 단계 먼저 간 다음에 상황을 지켜보지 않을까 하는 게 시장의 이제 대세라는 거죠. 그래서 요 CPI 결과를 보고 다음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 목요일에 9월 내만의 날 우리 있고요. 미국 8월 PPI, ECB 통화정책회의, ECB 금리 결정을 합니다. 9월 13일 금요일에는 미국 8월 수출입 물가, 9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잠정치를 발표하면서 우리는 추석 연휴로 넘어가고 추석 연휴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 이제 거래하기 직전에 FOMC 발표가 있습니다. FOMC가 그때 딱 자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연휴 월화수를 보낸 토일 월화수를 쉬고 목요일에 시작을 하면서 FOMC 결과를 보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절묘하게 또 그렇게 일정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변동에 또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리뷰 영상 마치고요. 그 다음에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아직도 안 들어오신 신규 구독자분들 계시면 아까 전에 이런 그 8시 45분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포인트들 구독자방에도 보시면 안내를 해드렸어요. 오늘 8시 45분에 똑같이 일부 정혜원 교육방의 10% 정도, 파생 교육반의 10% 정도는 구독자방에도 언급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놓치셔도 충분히 여기서 핵심을 짚어드릴 수 있게는, 물론 다 짚어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한 내용들의 일부를 전달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시면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좀 활용을 해주시고, 구독자방 그 유튜브 댓글에 있는 그 상담방으로 문의 주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절차대로. 그다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